그러니까 마음이 풍요로워졌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게 사라졌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렇게 칭찬하고 싶은 2023년의 나를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티모시 올튼이라는 브랜드 행사에 초대를 받아서 갔다 왔어요. 이런 오피셜한 곳을 갈 때는 아무래도 옷차림이나 메이크업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그게 저는 또 재밌는 일이기도 합니다. 잠깐 브랜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워낙 브랜드를 좋아하니까 티모시 올튼은 영국에서 온 헤리티지 가구 브랜드예요. 고객들을 초청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의 작은 파티 같은 느낌이었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사람들의 노고가 느껴졌어요. 참 오랜만에 참석한 브랜드 행사였어요. 잡지 기자로 일할 때는 브랜드 행사에 꽤 많이 참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즐기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보여지길 원하는 마케팅적인 요소에만 집중을 했지 그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그 행사 자체를 즐길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행사는 그런 부담 없이 또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 물건들, 이야기들을 보고 와서 스토리가 예술이 될 수 있다. 오늘 여기서 얻어야 되는 거는 한 주제 하나에도 스토리를 담음으로써 정말로 어마어마한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걸 오늘 얻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야? 스토리가 예술이고 그거는 비단 가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예술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의자 하나도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혹시 저희 쪽에서 에이전트로 일해보실 생각? 훈훈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나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나에게 질문하기를 하면서 나를 여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를 여행한다는 말은 지난 영상에서 잠시 소개했던 니체와 함께 산책을이라는 책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 말이 딱 요즘 저와 비슷한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여행을 간다는 건 지금 있는 곳에서 잠시 벗어나 새로운 곳에 가서 뭔가 다른 것을 하고 싶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나를 여행한다. 잠시 나라는 것을 잊고 나를 새로운 사람을 만나듯 대하며 서로 마주보고 안 해본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몰랐던 감각과 감정에 대해서 혹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한 궁금한 이야기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여행한다는 말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나를 여행하면서 참으로 다양한 역할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여러 명의 나와 함께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어디에 속하지도 않고 어떤 카테고리에 집어넣어야 할지도 모르겠는 나도 있고요. 지금 내가 사는 세상은 명확한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두루뭉술한 내가 사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다양한 나를 만나면서 욕망도 다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각자의 욕망을 해결하고 싶은 게 어쩌면 가장 큰 하나의 욕망인 것 같아요. 그 하나가 해결되면 또다시 욕망이 생기겠지만요. 저는 하루를 좀 활력있고 열정적으로 컨디션 좋은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운동이나 글쓰기나 독서 같은 것들을 루틴으로 갖고 있는데 처음부터 루틴이 된 건 아니었어요. 좋은 습관들을 트라이 해보고 하나씩 괜찮다 싶은 것들은 지속적으로 해가면서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노력을 했던 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좋은 습관들이 쌓이면 하루를 또 크게 보낼 수 있는 힘이잖아요. 좋은 습관들이 사실 모여서 큰 에너지를 저한테 주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나를 여행한다. 나를 만나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이번 주까지 하면 한 10주가 돼요. 점점 이렇게 삶에서 나를 살리는 이런 기술들이 루틴으로, 그러니까 습관으로 하나씩 레이어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만나는 일은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각자 한 사람이 다 우주라고 하잖아요. 저마다의 방식을 찾아가는 게 맞아요. 저의 경우는 질문을 했어요. 내가 나에게. 그럼 뇌는 그 질문을 대답하려고 계속 작동을 해요. 실제로 뇌과학에서도 뇌는 질문을 받으면 답을 찾으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걸 이용해서 나에게 이로운 질문들을 하나씩 해나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너의 하루를 행복하게 만드는 순간이 있다면? 진짜로 책 읽고 글 쓰는 게 좋아? 왜 좋은데? 누굴 만나면 좋아?
왜? 가장 소중한 게 뭐야? 뭐 이런 질문들이에요. 질문을 하루 하나씩. 그 하나의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확장하는데 대답하는데 며칠이 걸리기도 해요. 질문은 아주 쉬운 것부터 하는 게 좋았어요. 그래야 빨리 또 다른 질문을 받고 대답하고 싶어 하는 설레는 나를 또 발견할 수 있어요. 이런 이유들이 생길 수 있어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언제 앉아서 나한테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럴 여유가 없어요. 안 그래도 하루 종일 생각하는데 피곤한 몸으로 나에 대해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하는 건 엄청 피곤할 것 같아요. 나를 생각하면 한숨만 나와요. 뭘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하나의 질문으로 뇌를 작동시키는 날들을 보내고 나면 그랬구나. 아,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하고 나를 이해하게 되는데 그거는 남을 이해하는 차원과는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마치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게 먼저였다는 거예요. 남을 이해하려 애쓰고 남과의 관계에 상처받고 남을 위해 보내는 시간들보다 나를 먼저 만나고 이해하는 게 살면서 먼저 했어야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남도 나와 똑같구나. 그들에게도 나와 같은 상처와 결핍이 있었구나. 너도 그들도 그랬구나. 가 돼요. 모든 방향이 밖으로 뻗어 있다가 내 안으로 향하는 일을 했을 때 오히려 밖을 이해하게 됐어요. 언젠가 다시 밖을 향해야 할 때도 있지만 우선은 내가 먼저예요. 매일 같이 있는 여러 명의 나와 그동안 진지하게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해본 적이 없다는 게 저를 불안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과정을 하면서 수많은 철학자들을 만났어요. 물론 책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니까 대학 때 철학 수업을 들은 적도 있었고 저 강신주 철학자님도 좋아하는데 지금은 철학 강의들을 많이 듣고 재미가 있는데 다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마다 그 때는 모두 다르고 속도도 달라요. 저는 이제 그냥 습관처럼 나에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나와 얘기하는 일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피곤하지도 한숨이 나지도 않아요. 때때로 과거의 나와 만날 때면 눈물이 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런 것보다 좋았던 것을 질문하고 작은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 줬던 일들에 집중해요. 미래의 나에게 그런 말들을 해주는 거예요. 퓨처 셀프라는 책이 미래에 나에게 화건하듯 말하면 이루어진다는 내용의 책인 듯한데 아직 다 읽지 못했어요. 분명 비슷한 원리의 이야기일 것 같아요. 다음에 이 책을 다 읽고 저만의 방식으로 한번 다뤄볼게요. 모두 성공과 돈을 바라잖아요. 제가 유튜브를 한 지는 얼마 안 돼서 이런 말 할 자격은 없지만 하면서 지금 몇 주 동안 공부를 많이 해보니까 유튜브도 경쟁이 치열해져서 점점 자극적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썸네일의 문구들이 좀 무섭게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또한 일상에서 내가 공유하고 싶은 것들을 얘기하려고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거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 또한 또 다른 나의 모습이에요. 한편으로 철학적이고 영적인 생각들을 하는 걸 좋아하면서 한편으로는 하고 있는 일이 잘 돼서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까 이런 솔직한 내 모습을 마주하는 일은 나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럼 또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왜 돈을 벌고 싶은데? 너의 가치관이 아니라 남의 가치관 아니야? 이런 질문들이요. 여기에 대한 답은 모두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꼭 이 질문들은 해보는 게 삶의 방향을 잘 결정할 수 있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도 점검해 볼 수 있어요. 2023년에 제가 제일 잘한 일은 이 나에게 질문하기를 통해 나를 이해하고 만나는 일을 꾸준히 해왔다는 것. 그것으로 마음의 풍요를 얻었다는 것이에요. 사실 굉장히 저에 대해서 부정적이게 생각해 왔던 것 같아요. 너는 못하잖아. 너는 걔보다 못하잖아. 너는 갖고 있는 기술이 없잖아. 너는 잘하는 게 뭐야? 열정은 좀 계속 사그라드는 것 같지. 뭘 또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문하기를 통해서 마음의 풍요를 얻었던 점은 하루 24시간이 모두 불행하지 않거든요. 모두 부정적이지 않아요. 그 24시간을 잘 생각해 보시면 행복하고 좋고 기쁘고
뿌듯하고 보람된 시간으로 더 많이 채워져 있어요. 아침에 나가면서 작은 꼬마아이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안녕하세요 하고 귀엽게 인사하는 그 순간, 운전할 때 먼저 가라고 양보해주는 사람들이 막 끼어드는 사람들보다 더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강아지랑 출퇴근도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걔랑 같이 있으니까 걔가 주는 웃음도 시간으로 따지면 꽤 될 것 같아요. 어디 갔었어? 그리고 또 아침에 사무실에 딱 갔는데 따뜻한 커피가 놓여 있다거나, 아니면 생일 때는 생일 선물들이 놓여 있다거나, 그런 작지만 사소한 행복과 감사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그 시간들에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풍요로워졌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게 사라졌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이죠. 몸이 아프지 않아야 사실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어요. 몸이 아프면 삶의 방향은 그냥 딱 하나예요. 아프지 말자. 건강하자. 다른 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아플 때는. 몸이 먼저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칭찬하고 싶은 2023년의 나를 보냅니다. 2024년은 또 어떤 새로운 나를 만나게 될지 조금 기대가 돼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2023년 칭찬하고 싶은 나를 생각하며 연말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